도전과 혁신의 무대 2025 챌린지 바둑리그 단체전 5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홍무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몸풀기는 끝났습니다. 어느덧 단체전도 2라운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라운드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그 12개 팀 중에 지금 전승인 팀도 전패인 팀도 없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펼쳐지는 5라운드가 모든 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 챌린지 바둑리그 12개 팀이 풀리그로 대결을 펼칩니다. 좌은그룹과 혁기그룹 나눠서 대결을 펼치는데요. 각 6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단체전은 1라운드에서 6라운드, 그리고 개인전은 7라운드에서 11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피셔 방식입니다. 각자 10분의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단체전은 릴레이 대국, 자율 오더제, 그리고 6라운드로 타 그룹과 진행하게 되고요. 총 4쿼터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쿼터 선수는 15분, 2쿼터 20분, 3쿼터 20분, 그리고 마지막에 출전하는 선수가 4쿼터에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게 되는 총 4쿼터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체전은 무엇보다 작전 타임이 있다는 게 특색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작전 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작전 타임 1분이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 1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에게 승리가 될 수도 또 패배로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는 이 작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전은 3판 다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자율 오더제 그리고 5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이 개인전은 같은 그룹 내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먼저 좌은그룹 팀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3승 1패를 기록한 팀 바둑의 품격과 사이버 오로 팀인데요. 그 뒤로 진남토건이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패 팀이 없는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역시 바둑의 품격과 사이버 오로가 우승 후보로 꼽혔던 만큼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좌은팀 순위입니다. 네.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하려면 상위권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상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다음 혁기그룹은 어떤 순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와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혁기그룹을 보면 2승 2패인 팀이 3팀이나 됩니다. 네, 확실히 혁기그룹이 조금 더 치열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부산 이붕장학회 같은 팀은 사실 그 시작 때부터 굉장히 강팀으로 꼽혔었거든요. 하지만 그 밑으로 쫙 보면은 장수영 바둑도장 같은 경우는 주장인 김승진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2승 2패라는 호성적을 보여주면서 혁기팀의 이 순위 경쟁이 더욱더 좀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챌린지 바둑리그인데요. 과연 5라운드에서는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까요? 네, 5라운드 단체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5라운드 3경기를 보시면 2승 2패를 기록한 팀이 두 팀이 만나게 됐어요. 네, 이제 딱 반타작인 팀끼리 만났고요. 이 진남토공과 춘천시의 이 그 선수 면면을 봐도 굉장히 좀 두 팀이 좀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이 3경기가 굉장히 좀 더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보내드릴 경기 바로 5라운드 3경기입니다. 진남토건과 빙상 원류도시 춘천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5라운드 3경기 이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빙상 원류도시 춘천은 1지명과 4지명까지 정말 탄탄한 선수들을 갖추고 있고요. 진남토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춘천팀의 선수 면면을 보면은 김다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입단이 제일 늦은데도 신예대회 우승을 한 만큼 굉장히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고요. 그 뒤로 오유진 선수와 조승화 선수 같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또 뒤를 받쳐주면서 굉장히 탄탄한 선수 면면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남토공 같은 경우는 1지명 윤찬희 선수는
말할 것도 없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 송규상 선수와 일지명 윤찬희 선수를 비롯해서 이 검토진의 분위기도 굉장히 활발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맞부딪히는 이 5라운드 3경기가 굉장히 좀 재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 선수들이 어느 쿼터에 나올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간단하게 1쿼터에는 좀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네, 사실 저는 이 챌린지 바둑리그 릴레이 대국이 1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춘천팀의 그걸 보면은 춘천팀에서는 사실 조승아 선수의 그 1쿼터 출전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번 이번에 김범서 선수의 1쿼터 출전을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김범서 선수가 초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춘천팀 같은 경우는 김범서 선수의 1쿼터 출전이 예상되고 또 진남토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어린 이나경 선수가 초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김범서 대 이나경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 춘천입니다. 봄내 체육관에서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5) 챌린지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이제 1쿼터 선수들이 막 입장을 했는데요. 빙상 원료도시 춘천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진남포건팀에서는 이나경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여자 선수들끼리의 첫 쿼터를 바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두 선수 현재까지는 뭐 너무 긴장한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연습 바둑 두는 느낌인데요, 지금 두 선수. 초반 분위기는 좋은데요. 자, 이제 곧 시작합니다. 1쿼터는 15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조승아 선수 1쿼터 때 출전을 한 적이 있죠. 네, 조승아 선수 아니면 김범수 선수가 이제 보통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조승아 선수가 약간 주도권을 잡으려고 1쿼터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남통원팀에서는 이나경 선수가 계속해서 1쿼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은 두 선수 모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선수가 대국 시작 전에 검토실에서 좀 어떤 얘기를 하나 지켜봤는데 이런 초반 연구를 계속하더라고요. 네, 일단 진남토공 같은 경우는 송규상 감독을 필두로 해서 이나경 선수가 딱 옆에 붙어서 초반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좀 작전을 짜는 모습이었고요. 네. 춘천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한 정석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석 형태는 워낙 복잡하기로 유명해서 프로 기사들도 피하기로 소문난 형태인데요. 네, 그 정말 어려운 정석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제일 그래도 좀 쉬운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 진행은 백은 흑 귀에서 많은 실리를 가져갔지만 흑은 백에게 실리를 내주고 두텁게 판을 공격적으로 이제 짜가겠다는 그런 작전이죠. 이나경 선수가 확실히 바둑이 좀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석이 흑으로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제 조승아 선수는 확실히 팀원들이 좀 안정적인 기풍이고 실리를 또 좋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실리적으로 짜두면 뒤에 선수들이 확실히 짜기 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흑이 벌려뒀거든요. 벌려두는 것은 이제 벌려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를 붙여서 여기를 끊는 거에 대한 노림이 있는 거예요. 단수 치면 나와서 이 절벽에 충머리가 딱 걸리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건너붙이는 거에 대한 노림을 계속 가져간다는 뜻이고요. 자, 일단 손을 뺐습니다. 건너붙이는 약점은 남겨놓고요. 네, 지금 그러면 조승아 선수는 이 건너붙여서 3점 잡히는 게 신경이 꽤 쓰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 젖혀가지고 딱 보강을 해놓으면 굉장히 모양이 좋죠. 붙이면은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고 나오거든요. 타고 나오게 되면 백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한 수 둬서 이제 두텁게 보강할 것 같고요. 여기서 손이 멈췄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초반을 굉장히 빠르기로 두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나경 선수가 지금 시간을 더 아꼈어요. 조승아 선수보다. 그렇네요. 확실히 초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승아 선수가 손을 돌렸습니다. 젖혀두는 것이 아니라 3-3 침입을 했는데요. 네, 일단 중앙의 세 점은 백이 버려도 괜찮다. 좀 가볍게 보겠다라는 뜻 같고요. 언제든지 그냥 여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 붙여 끊으면은 조승아 선수는 그래 세 점 버리고 두터움을 가져가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이나경 선수도 막상 상대가 안 지키니까 저기 세 점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의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실리를 챙깁니다. 빙상 원류도시 춘천은 1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2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4라운드 때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팀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춘천 팀이 조금 더 전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의 우위가 있어 보였는데 일단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이제 춘천 팀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전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너무 의식하지 말고 또 잘 대결을 펼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4라운드하고 5라운드에서는 그래도 시일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5라운드가 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동안 또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진행을 해보자면 이제 다시 이나경 선수가 좌상 쪽에 양걸침을 해두면서 좀 적극적으로 판을 짜 나갑니다. 네, 확실히 이나경 선수가 두텁게 두면서 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짜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흑백을 누가 두는지 안 보고 바둑을 한번 맞춰봐라 라고 했다면은 저는 조승아 선수가 오히려 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포석을 보여주고 있고 조승아 선수도 이제 상대가 확실히 두텁게 두면서 중앙에 이런 5점에 대한 공격을 엿보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자리를 두면서 버티고 또 버텨가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나경 선수가 좀 고민하는데요.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이나경 선수가 둘 수 있는 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여기를 늘어서 두는 수와 여기를 붙여서 두는 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붙여서 두는 게 일감이에요. 왜냐하면 늘게 되면은 막아서 귀가 그래도 백의 영토로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나경 선수가 약간 고민인 게 끊고 이을 때 잡아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축에 걸립니다. 축머리가 되어 있네요. 네,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축으로 잡히는 모양이에요. 이걸 쭉 따라 나가면 결국에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고 싶은데 상대가 끊어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실리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래도 백이 빵 따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백이 두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게 축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저게 축이 성립합니다. 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경 선수는 붙이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흙이 두텁게 짜놨던 것들이 이 백의 빵 따냄으로 많이 상쇄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를 하나 늘어놓고요. 막을 때 이런 식으로 뛰어서 공격적으로 판을 짜라고 하는데 결국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였는데요. 고민하다가 그냥 붙여둡니다. 네,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붙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거의 될 텐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확실히 백이 이 중앙 5점을 좀 버틴 느낌이 있거든요. 이 5점을 버텼는데 빵따냄을 하면서 두터워졌기 때문에 백의 초반 버팀이 그래도 빵따냄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조승아 선수는 내가 지금 실리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빵따냄이 무슨 말이냐, 나는 실리적으로 가겠다 하면서 오히려 실리 작전을 갔고요. 네. 자, 귀 쪽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일단 의외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빵따냄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붙여간다는 것은 붙여서 흙의 모양을 약간 삭감하면서 백 모양을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원래 정석은 여기를 붙이게 되면 흙이 빠르게 여기를 찌르고 백 모양을 무너뜨리면서 귀를 가져가는데요. 이 진행이 되면 백은 지금 모양에서는 흙의 모양을 전부 다 부수면서 백 모양을 크게 형성했기 때문에 조승아 선수는 이 진행이 되면 백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아무데도 건들지 말고 여기를 붙여와라. 아. 붙여서 그냥 세 점을 잡아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귀에서의 흙 실리도 흙이 가져갔고 세 점도 잡기 때문에 바둑이 흙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 빼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손 돌리는 게 지금 바로 이렇게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영 선수가 좀 판을 넓게 본다면은 손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손을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넓은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로 돌 한 점에 붙여두었기 때문에 받아두는 걸 먼저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순식간에 흙 한 점이 바로 제압되기 때문에 네. 일단 흙은 한눈에 두고 싶은 자리는 바로 받아두는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굳이 거기에 응수하지 말고 중앙 세 점을 잡는 것이 워낙 큰 자리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네.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거기가 일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백 모양을 좀 우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생각하기 딱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이건 그리고 조승아 선수가 의도했던 바고요. 이낙영 선수도 아직은 1쿼터이기 때문에 좀 쉽게 두자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낙영 선수가 사실 1쿼터에서 굳이 무리하기보다는 조승아 선수라는 이제 강타자를 만났기 때문에 1쿼터는 이제 무난하게 좀 짜면서 그 뒤에 선수들이 진남토건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 선수에게 만만치 않은 내용을 물려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이낙영 선수가 반쯤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조승아 선수가 여기서 호구 치는 게 이제 바둑 TV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정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조승아 선수가 생각을 하느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길 뛸까 봐요. 그래서 혹시 내가 백이 먼저 갈 수 없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먼저 갔어요. 자, 조승아 선수도 그냥 받아주기엔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호구로 받으면 그냥 이렇게 뛰어서 지키면은 어차피 백 모양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젖혀서 굉장히 두텁게 지켜둡니다. 하지만 이제는 흑돌도 호구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어서 백이 나중에 이런 충머리를 했을 때 흑이 좀 소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호구에 돌이 왔기 때문에 흑이 당당하게 여길 나와서 끊는 게 가능해요. 아, 전체를 끊을 수가 있네요. 네, 만약에 이 호구가 없었다면 나와 끊어서 흑이 호구로 여기를 받아야 할 때 축으로 잡히는 모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구가 먼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낙영 선수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 점을 크게 끊어갈 수 있는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도 뭐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프는 흑 쪽으로 다시 조금 기울었는데요. 형세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검토실 분위기는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빙상 원료도시 춘천팀 항상 웃으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좀 활발하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팀 모두 일단 흑이 여기를 나온다고 거의 가정을 했네요. 여기를 찔러서 세 점을 잡는다고 보고 일단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진남토건 팀에서는 작전 타임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진남토건팀 이걸 작전 타임을 쓰나요? 쓰나요? 아, 작전 타임 너무 아까워 듭니다. 보이는데요. 네, 진남토건팀. 근데 여기서 썼어요. 썼어요. 마침 작전 네. 타임을 씁니다. 네. 아, 이낙영 선수가 고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같죠? 검토실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바로 알려줍니다. 네. 이 찔러서 끊는 수. 그러니까 이낙영 선수는 하나 단수를 쳐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검토실이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잘 쓴 거 아닌가요? 너무 좋은 작전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영 선수 거기 안 나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검토실에서 정확하게 거기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만약에 이낙영 선수 생각대로 단수를 쳤으면은
주도권이 초반에 100으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 송규상 감독의 이 작전 타임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작전 타임을 쓸 때는 이 선수의 심리까지 좀 읽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 송규상 선수가 방금 손짓한 게 거기 단수 치는 거 무슨 별거 있냐. 나중에 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답이에요. 정답. 사실 저는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전 타임이 네. 지금 만약에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되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작전 타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나경 선수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찔러서 차단을 시도하죠. 좋았어요. 이 굉장히 좋은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승아 선수는 중앙 쪽 받아두지 않고 좌상 쪽으로 지켜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선수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승아 선수도 여기 빠지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봤고 이나경 선수도 상대가 바로 빠져갈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길 치는 게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검토실에서는 여길 밀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스윙인 게 백이 여길 딱 막아버리면은 흑이 오히려 곤마가 돼요. 이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지금 여기를 세 점을 끊어가면서 먹은 것이 굉장히 집으로도 크고 두터웠어요. 서로 간에 급소가 되는 자리였네요. 자, 그러자 이제는 중앙 쪽을 좀 더 괴롭히는 이나경 선수입니다. 진남토건의 이 검토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때이르게 작전 타입이 나와서 저는 약간 실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의 마음을 너무 잘 읽은 거죠. 네, 확실히 진남토건이 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네요. 이나경 선수가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작전 타임을 했고 정확하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20초가량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흑이 여기를 젖히는 것과 끊어서 강하게 공격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나경 선수가 여기서는 아마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거예요.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수 교체가 되고요. 이 쿼터에서는 누가 출전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네. 돌아오자마자 선수들끼리 연구가 치열하죠. 이제 선수가 출전해야 하는데요. 동상 원료도시 춘천 좀 나가야 합니다. 윤찬희 선수. 뭔가 네. 선수 오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짜증내는 듯한 빨리 좀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춘천 팀에서는 김범서 선수가, 진남토건 팀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감독 말 들어야죠. 당연하죠. 네. 네. 아무리 입단 선배고 해도 감독의 말이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손을 돌렸는데요. 사실 그 춘천팀에서는 검토를 젖히고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흑이 둘 것이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진남토건팀에서는 내가 중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 양걸치는 수가 굉장히 큰 자리 아니냐. 두 팀이 굉장히 상반되는 검토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받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였는데 진남토건팀은 확실히 판을 좀 적극적으로 짜는 그런 진행을 두어갔고요. 자, 손 빼고 좌하 쪽부터 건드려가 봅니다. 정말 어려운 중반입니다. 진짜 이 쿼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번 판은 흑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기를 끊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백이 준동하는 수가 흑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변도 이런 식으로 협공하고 이런데 끊는 자리도 흑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하지만 흑이 그래도 실리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모양도 상당히 크죠. 우변에서 이어지는 모양과 좌변에서 이어지는 모양이 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맛들만 흑이 잘
모양을 어느 정도 두텁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의 모양을 노려야 되는 그런 판이 됐습니다. 백이 좀 공격적으로 두고 흑이 방어를 취하는 공수가 정해져 있는 한 판이 되겠네요. 네, 만약에 백이 흑의 이 응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받아준다면 백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응수 타진 나왔고요. 백이 위로 막을 수는 없어요. 위로 막으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치받아서 막으면 넘어가서 순식간에 백집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백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요. 굉장히 좋은 응수 타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대 시간을 한 1, 2분이라도 뺏어 온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제 백이 받을 텐데요. 받은 상황에서 과연 윤찬희 선수가 어디부터 좀 보강을 할지, 어디부터 풀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중앙을 하나 이렇게 받아서, 이게 아까 춘천팀이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요철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를 받아둘지, 아니면 진남토건팀이 중앙은 그래도 이미 백이 어느 정도 제압된 거 아니냐, 나는 큰 자리를 가겠다 그래서 큰 자리를 두어 갈지 일단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수가. 일단 빙상 원류도시 춘천은 받는 것부터 고민을 하는데요. 빠져서 받아두었고요. 이제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어디부터 지켜둘까요? 두 자리 다 너무 좋아요. 중앙을 보강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자리고요. 그리고 하변도 아직 둘 다 말았기 때문에 하변을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제 윤찬희 선수가 여기서는 그래도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그래도 젖혀서 중앙 쪽이 그래도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봤을 때는 하변을 그래도 둘 다 말았기 때문에 하변에 응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드는 그런 모양이라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중앙부터 갑니다. 중앙의 맛이 좀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네, 좋은 자리예요. 젖혀서 보강을 해두니까 그래도 이제 흙에 큰 시한폭탄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이제 하변은 한번 백에게 응수를 한번 해봐라 하고 백에 약간 떠넘긴 그런 모양이고요. 이제는 또 김범서 선수의 고민이 되겠죠. 김범서 선수가 어떤 식으로 하변을 두어야 될지. 일감은 사실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흙 모양을 좀 눌러가는 거거든요. 흙이 막상 받았을 때 흙이 손 뺀 거 치고는 그래도 흙이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그렇다고 협공을 하자니 뭔가 그래도 흙이 같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백이 곤마로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범서 선수도 여기서 고민이 좀 되겠죠. 네. 어떻게 공격할지가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김범서 선수 스타일이 워낙 좀 유연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하는 수를 두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지금 시선이 흙 모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흙 모양 쪽을 본다면은 둘 수 있는 수가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사실 좀 눈에 들어와요. 붙여서 흙 모양이 아직은 좀 엷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응수하느냐에 따라서 백이 되따라서 응수를 하는 이런 것도 약간 김범서 선수가 감각적으로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에 둘 수 있는 자리인가요? 네, 지금 당장 여기 붙여가는 수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예요.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흙 모양을 지켜간다면 백이 언제든지 여기를 끊어서 흙 모양을 분단시키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판을 짜는 지금 김범서 선수 시선이 계속 여기 흙 모양에 가 있어요. 저는 여기 붙여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만큼 백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없어요. 딱 여기다 이렇게 하는 길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확실히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춘천팀에서는 검토실도 약간 궁금해요. 검토실에서 어떤 식으로 판을 짜야 될지 선수들이 오유진 선수나 조승아 선수, 김다빈 선수 셋 다 감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과연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저희 검토실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빙상 원료도시 춘천 팀에서는 어디를 짚고 있을까요? 좀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일단 그래도 조성아 선수는 확실히 1쿼터를 갔다 와서 그런지 마음이 약간 편해 보여요. 네. 뭔가 중앙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승아 선수 붙이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성아 선수 방금 거의 붙이려고 했죠. 네. 확실히 이런 감각이 좋아요. 저희가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료수 병이 마침 딱 가렸어요. 아쉽네요. 네, 근데 조승아 선수가 여기 붙이는 거에 확실히 유연합니다. 유연한 네. 진행을 가요. 그 끊는 약점도 있었다고 했는데 일단 그 약점은 그냥 보완을 해줬네요. 네. 이게 그래서 춘천팀이 확실히 이런 조승아 선수의 적극적인 수법과 김범서 선수나 김다빈 선수의 이런 무난한 수법이 약간씩 중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달라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군요. 네, 이 릴레이 대국은 한 판을 나눠서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다빈 선수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요. 네, 춘천 팀은 보고 이제 진남통원 팀은 일단 흥모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라. 아예 여기 한 점에 대한 그런 걸 무시하네요. 진남통원은 확실히 감각이 진남통원 팀도 훌륭합니다. 일단 여기 아예 무시하라. 일단 윤찬희 선수는 아예 색다른 수를 뒀고 송규상 선수 약간 띄용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길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송규상 감독은. 근데 좌쪽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거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둬서 크게 하변이 만약에 잡혔다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송규상 감독이나 박재근 선수 같은 경우는 하변은 그래도 한 점 가볍지 않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한 판의 바둑에서 정말 다양한 선수의 의견을 볼 수 있다는 게 네. 이 챌린지 바둑 리그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닮은 거냐 그래서 이런 화면은 정말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죠. 네, 진짜 챌린지 바둑만의 매력이죠. 잘 드네. 나랑 일감도. 장사는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실수 같진 않아 봤어. 근데 이거 맛이 좀 떨어지지. 그냥 두는 게 더 맛있는데 내가 흑이었으면 노타임 거기 됐을 거. 네, 송규상 선수는 계속 송규상 감독은 그게 계속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거기 마늘물을 왜 뒀지 하면서 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송규상 감독이 감각이 좀 가볍고 합니다. 자, 뭔가 검토실과 선수의 의견을 좀 안 만든 듯한 그런 얘기를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송규상 감독의 이 말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게 아닌 게 지금 김범서 선수가 여기를 단수치고 호구치면서 하변의 힘을 최대한 좀 중시했거든요. 근데 윤찬일 선수가 바로 중시하는 곳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뭔가가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도 흙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규상 감독은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여기를 날짜 두든지 아니면 지금 윤찬희 선수처럼 한 점을 준동하든지 사실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자, 형세는 팽팽합니다. 네, 이제 윤찬희 선수가 여기서 선택이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두 점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벌리는 수를 선택한다면은 순식간에 바둑이 그래도 100이 침투하게 돼서 주도권이 100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와, 정확합니다. 좋은 감각이에요. 거기를 지켜두고 100이 응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좋은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범서 선수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지켜두면서 흙의 안형을 파괴하는 수를 두었고요. 아, 윤찬희 선수가 마치 이 인공지능 띄운 걸 바로 본 것처럼 바로 지켜두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어렵네요. 여기서도 일단 흙 두 점이 백이 먼저 오게 되면은 거의 잡혔거든요. 그래서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흙이 두 점을 준동해서 바깥으로 진출하는 것이 흙의 감각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백의 나를자, 아까 송규상 감독이 여기 굉장히 좋다고 강조를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를자가 흙에게는 최선의 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기에는 확실히 육안으로 봤을 땐 커 보이거든요. 네, 잘 안 떠올라요. 여기서 이 두 점이 상당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 떠오르지 이렇게 버리는 것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버릴 거였으면 일단 지켜두고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가볍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흙이 한 수를 더 뒀기 때문에 둔 상태에서 버리는 것은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윤찬희 선수는 아마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버리고 중앙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수를 두어간다면 윤찬희 선수 컨디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칠 수 있다면은 컨디션이 정말 좋은 거고 너무 사람의 일감은 그냥 이렇게 날짜를 나와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일감이죠. 네. 뭐 실전에 방금 그 참고도처럼 진행이 된다면 거의 인공지능급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죠. 사실 아까 윤찬희 선수가 움직이기 전에 그냥 뒀다라면 흙이 여기 호구 치는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송규상 감독처럼 진행이 됐다면 여기는 백이 먼저 와서 흙 모양을 깨는 진행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윤찬희 선수가 이 좌하기의 교환 덕분에 흙이 호구 치는 자리도 두고 나를자도 두고 마지막으로 중앙까지 두기 때문에 세 가지의 큰 자리를 모두 다 뒀어요. 이 두 점이 물론 크긴 하지만 큰 자리 세 개를 모두 다 둬서 흙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입구자 교환이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딱 버리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근데 안 떠올라요. 지금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쉽지 않은 게 여기를 흙이 뭐 진출을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백이 여기 세 점이 나와서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언제든지 있어요. 흙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점이 너무 싱겁게 잡히면 이 약점이 백이 공짜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 진행도 이 나와 끊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 약점 눈에 밟히죠. 네, 윤찬희 선수 고민이 되죠. 고민이 너무 될 만한 자리예요,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작전 타임을 쓸 수도 없어요. 이미 먼저 썼기 때문에. 네, 이미 1쿼터 때 너무 좋은 작전 타임을 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남토건에서는 각자의 개개인의 선수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기에는 또 시간이 좀 시간은 있긴 하겠지만 너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은 좀 넘겨주기는 아쉽고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대로 넘겨주게 되면 거의 남아있는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그래도 몇 순을 더 둬야 될 것 같아요. 더 두고 해야 그래도 3쿼터, 4쿼터 선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프로들이 봤을 때 어떤 수익계 장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렇게 버리느냐 아니면 살려나가느냐 그런 결단의 순간에서 더 어렵거든요. 이건 형세 판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형세 판단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오차가 있으면 절대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합적인 요소들을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고민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고민이어서
아니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그 릴레이 대국에서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 보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두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보고 나면 정말 그럴듯해요. 흙 모양이 백 모양보다 더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이 두 점이 버리기에는 너무 커요. 고민이 될 만한 자리입니다. 이럴 때 검토진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송규상 감독이라면은 버리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규상 감독이 이런 거 버리는 거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고 가볍기 때문에 뭐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 살려 나옵니다. 어려워요. 아, 그 진행이. 근데 윤찬희 선수도 이 진행이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어서 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뒀어요. 지금 나오긴 나와야 된다고 봤고 이렇게 나를자로 나오는 것은 너무 느슨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타이트하게 상대의 돌에 기대서 나오겠다 이런 작전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최대 요처였던 여기 나를자를 딱 나오게 되면서 흙 모양을 견제하게 되면은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약간 활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여기 나를자가 크냐면 흙에 붙였기 때문에 붙이면 젖혀라 이거잖아요. 네. 이때도 여길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를자가 더 좋다고 해요. 아, 지금도요? 네, 흙이 대학수를 해줬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여기 나를자가 젖힐 때 나를자가 더 좋다. 그만큼 여기가 요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젖히게 되면 인간의 입장에선 당연히 늘겠죠. 늘고 나를자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범수 선수 사실 젖히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다음 퍼터 선수에게 넘기려고 하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빙상 원류도시 춘천은 지금 9분이 넘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선수에게 넘겨줘도 충분합니다. 네, 넘기겠죠. 이제 10초 남았다고 이제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수를 진행시키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3쿼터입니다. 30초 안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 이 다음 수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진남동원 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일단 젖히는 것까지는 확실히 진행을 시켜놨고요. 네. 그 다음 수에 대한 대기 고민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찬희 선수의 생각도 공유를 하죠. 네, 여기도 젖히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오유진 선수가 일어났고요. 아, 3쿼터 선수 입장했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박재근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번 박재근 선수가 7월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요. 20계단이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7월 랭킹 상승폭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네. 자, 젖히고 는 것까지는 교환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 다음에 한 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아까 춘천팀 검토실에서는 김범서 선수가 젖히고 여기를 한번 둬볼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유진 선수가 만약에 김범서 선수의 생각을 안 들었다면 여기를 날짜를 바로 뒀을 텐데 막상 또 김범서 선수가 대국을 하고 돌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둬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도 약간은 들 것 같아요. 아, 뒀어요. 좌변 쪽으로 갑니다. 네, 팀원을 믿었네요. 네. 김범서 선수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를 두어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수가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로는 하락을 했잖아요. 좋다고 봐요. 왜냐면 거길 뒀을 때 지금 흙의 다음 한 수가 여길 막아야 돼요. 와, 어떻게 저기 좌변을 손 뺄 수가 있죠? 절대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백이 만약에 인공지능처럼 여길 두면
백이 여기를 딱 막아가게 되는 순간 흑 좌변이 전부 초토화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곧마로 몰리기 때문에 박재근 선수는 손 돌리는 거는 일단 절대 예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주느냐 아니면 나오느냐 두 가지 하나로 귀결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오유진 선수가 두어간 이 수가 굉장히 효율적인 수로 보여집니다. 받아주면 오히려 득받거든요. 받아주면 백이 날짜를 나오게 되면서 흑 모양을 하나라도 눌러놨기 때문에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박재건 선수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빠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 받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박재근 선수도 아마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건 그냥 받아준다기보다는 반발을 좀 생각하고 있느라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받아주면은 딱 봤을 때 당했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오는 모양이 일단 흑이 약간은 그래도 모양이 좀 느슨한 느낌이 주거든요. 네. 그럼 밀면 되지 않냐? 밀면 백이 호구를 쳐서 백 모양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거 반발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두자니 좀 눌린 것 같고 이게 박재근 선수의 고민이에요 지금. 저는 근데 박재근 선수 스타일상 그래도 그냥 받아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밀어서 아니면 혹은 뛰어서 그냥 받아두면서 이걸 손을 뺐어요? 와, 심지어 블루스팟입니다. 와, 박재근 선수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와, 이걸 손을 빼요. 와 진짜 야, 진남특원 팀도 크게 요동을 안 하는데 이게 연구가 되어 있던 수였을까요? 연구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진남토건에는 이 백의 응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손 뺐다는 건 지금 순전히 박재근 선수의 감각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감각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진남토건 팀이 검토하면은 송기상 감독이 박재근 선수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민수 정말 좋은 수였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하죠? 야, 박재근 선수 대단하네요. 정말 이 바둑에서 저는 제일 놀라운 수 같아요. 네. 박재근 선수 둔수가. 저희는 이렇게 놀라운데 선수들 표정은 너무 평온해요. 오유진 선수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오유진 선수 생각에도 손 빼는 게 없었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를 딱 맞게 되면은 너무 흑이 그래도 다치니까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일단 예상외의 손뺨이 나왔고요. 좌변을 아예 무시하고 일단 단수 교환을 했고요. 좌변을 받아둔다면 흑은 어떻게 받아둬야 되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가 다시 한번 또 흑이 어려운 길인데요.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에요. 여길 끊어서요. 네. 백이 막을 거거든요. 늘면 버립니다. 이걸 버려요? 버리고 중앙을 다 가져가라. 만약에 여기 버리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흑이 저의 일감대로 중앙을 진출하면 이것은 다시 백이 그래도 주도권을 좀 갖고 판을 짠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버리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우하 쪽에 밀어가는 수를 둘 수 있었고요. 근데 박재근 선수도 살려 나옵니다. 네, 이거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여길 밀어간 것보다 만약에 여길 끊어갔더라면 전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박재근 선수 한번 조사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번 연속 드는 것은 진짜 인공지능 감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웠고요. 근데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흑이 손 뺀 것은 잘하긴 잘했지만 그 후속 수순에서 흑이 그래도 약간은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이런 식으로 흑의 양쪽 곤마를 노려가면서 두어가면 백이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백이 기분 좋아지는 진행으로 갑니다. 근데 두 팀이 오늘 내용이 정말 좋네요. 네.
뭐 릴레이 대국이라고 별로 생각이 되지 않고 정말 진짜 고수들만의 그런 수순이 느껴져요. 고수들의 실력이 느껴지는 그런 수순들이고 이게 오히려 릴레이 대국이라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팀이 이런 릴레이 대국에 대해서 연구나 준비를 또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이 너무 훌륭한데요. 확실히 선수들의 연구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체전에서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이제 오효준 선수도 흙에 일단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 백이 함부로 막 흙 모양을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공격하기에는 백에게도 언제든지 여기를 나와 끊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효준 선수도 바로 공격을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흙 모양을 노려가면서 좀 비틀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기 도서 흙이 안형을 없애면서 백 모양도 정비하는. 사실 여기가 너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여서 눈목자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자, 고민을 꽤 하는데요. 빙상 원료도시 춘천은 이제 이 빙상 스포츠를 예전부터 즐기던 춘천 팀에서 이름을 새로 걸어서 만든 이름인데요.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곳도 춘천이고요. 이번 춘천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좀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상 원료도시 춘천이라는 이름을 내걸었고요. 빙상 원료도시 춘천 팀의 검토실 현장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춘천팀에서는 강하게 그래도 흙을 공격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강하게 흙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흙을 좀 싸바르는 거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저 진행이 되면은 지금 춘천팀에서는 너무 백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이 저렇게까지 흙을 싸바를 수는 없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쇄를 어느 쪽을 봉쇄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던 좌하기 그 모양에 대한 흙 공격을 하고 있고요. 좌하기를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좌하기의 흙 7점에 대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곳. 네네. 근데 저 모양에 대해서 백이 그렇게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춘천팀 검토대로 진행이 되면은 흙이 망한 결과거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춘천팀이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약간 바램으로 보이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 춘천팀은 좌변 쪽에 날일자 씌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날짜하고 춘천팀은 지금 흙이 엄청 구차하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백이 막 여기까지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쳤어요. 그래서 흙이 후수로 살 때 이렇게까지 들어와서 또 공격해라 뭐 이런 검토를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씌워갔다면 흙이 오히려 백을 막 공격하면서 강하게 두는 입장이었어요. 지금. 흙도 반발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오유진 선수는 그냥 들여다보는 걸 선택했습니다. 눈목자가 아니라 그냥 삼선으로 들여다봤네요. 네, 삼선으로 들여다봤다는 거는 정말 이을 때 여기 날짜를 씌우는 거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걸까요? 날짜를 둬서 만약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은 흙이 오히려 여기를 압박할 수 있었는데 거길 찔러 가요. 막으면 어떤 뜻인가요? 막으면은 이제 이 교환이 득봤다는 뜻이에요. 막으면은 여기 하나 찔러놨기 때문에 백이 약점이 새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개할 때 좀 더 용이하다는 뜻인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건들지 말고 그냥 씌워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백돌이 하나 왔기 때문에 백이 정비가 된 모습이거든요. 아까 춘천팀 검토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게 되면은 흙이 순식간에
많이 뒤처집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지금 어떻게든 중앙으로 백 모양을 노려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박재근 선수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나와 끊어서 일단 백 모양을 분단하는 것을 생각할지, 아니면 약간은 악수지만 여길 밀어놓고 하변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생각할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수를 꼬부려서. 생각하네요. 네네. 차단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나와 끊는 거에 대한 노림을 일단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뜻은 백은 당연히 막을 거고요. 막고 나와 끊게 되면은 백이 받겠죠. 안 받게 되면은 젖히고 나오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을 때 받게 되면은 여기를 젖혀 이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늘어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 또 밀었어요. 일단 수순이 굉장히 묘한 수순이 계속됩니다. 오유진 선수도 그냥 막는 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네, 나와 끊는 약점이 워낙 통렬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건 그럼 흑이 머리를 내미는 이 모양 자체가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흑이 좋아 보이는데 오유진 선수는 이제 급박하게 흑을 막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여유 있게 이제 흑을 은은하게 쫓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막상 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진출이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백이 언제든지 여기를 중앙 다수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몇 발자국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변에 이렇게 두 점을 때리는 모양도 너무 훌륭하니까 좋다. 굉장히 유연한 수법이 나왔네요. 민 것도 두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박재근 선수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흑 입장에서 좀 더 두기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를 늘어놓고요. 느는 것까지는 사실 외길로 보여지는데 늘고 이런 데를 밀어서 오히려 백을 좀 쫓아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 초읽기까지 몰렸네요. 네, 위기예요 지금. 진남토건 팀이 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좌변을 밀어가는 선택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 바로 움직이는 게 너무 일감이에요 일단. 이러니까 인공지능 그래프는 많이 떨어지죠. 이러면 이제 오유진 선수의 그런 작전이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변은 하변대로 젖히는 것이 남아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언제든지 흑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의 이 양쪽에 다 보겠다라는 작전이 성공을 했다는 뜻이고, 근데 어렵긴 어렵네요. 막상 여기서도 일단 젖히고 늘 때 인공지능은 여기를 끊으라고 합니다. 나가면 젖히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흑이 그래도 중앙으로 일단 진출이 성공했어요. 근데 왜 여기를 끊느냐? 끊어서 일단 백의 여기 모양을 완벽하게 안정시켜 놓으면은 중앙에 단수치고 있는 것이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젖히고 늘었을 때 느는 것까지는 외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뭔가 딱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런데 느는 게 일단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늘어서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빠져서 밀면 뭐 이렇게 지켜서 흑을 공격하는 것이 일단 눈에 좀 보이는데 어려워요. 진짜 양쪽 선수 다 정말 막중한 그런 3쿼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공지능의 정수는 좌상 쪽
102점을 넣으라고 한 거죠. 여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끊으라고요? 네, 이거 넣는 것은 제 일감이고요. 아. 넣는 것은 이렇게 해서 두는 것이 사실 저는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흙이 막상 밀고 나왔을 때 백 모양이 좀 엷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 끊는 게 안 떠오르는 게 여기 하나 밀어놓고 여기 딱 씌워버리면은 백이 그래도 2점이 어느 정도 제압당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잘 안 떠오르는 수순이에요. 이 네. 수순이. 어려워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작전 타임 쓰기에는 춘천팀 검토실에서도 정확한 이런 검토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어떤 정확한 결론을 내고 선수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자, 일단은 다시 두던 방향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네, 일단 최강수죠. 치고 이어서 일단 중앙 쪽으로 흙을 계속 압박하는 수법을 두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단수를 절대 선수 교환을 해놓고도 오유진 선수가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예요. 다음 수순을 선택하는 게. 만약에 이 중앙 쪽으로 있게 된다면, 네. 그 위쪽으로 있게 된다면 흙이 어떤 수가 있나요? 여기요. 네. 여기를 이으면 이제 완전 전쟁이에요. 끊고 빠져서 흙을 완벽히 가두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남아요. 여기를 끊는 게. 끊고 이렇게 준동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백 모양이 전부 다 끊어지거든요. 네. 이 진행은 백이 좀 무리 같고요. 아, 이 싸움은 안 돼서. 아, 그래서 여기저기 활용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차피 흙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뜻이고, 받게 되면 일단 오유진 선수가 방금 젖혀간 수는 그래도 손해가 전혀 될 게 없죠. 흙 모양의 2점머리를 기분 좋게 젖혔기 때문에. 야, 자, 이거 이렇게 하고 네. 다시 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짜 한 수 한 수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 시간을 보잖아요 지금. 그만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이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기도 애매한 시간이에요. 네. 딱 1분 남았는데 오유진 선수 거의 뭐 시간 다 써야 되거든요. 한 수를 두긴 둬야 되는데 여길 있자니 찔러서 좌변이 위험하고 중앙을 있자니 끊어서 오히려 또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오유진 선수 다음 수의 선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공지능은 그래도 여기 있고 찌를 때 끊어서 따로 국밥을 하라고 하거든요. 중앙은 아. 중앙대로 살고 좌변 좌변대로 살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딱 뚫리게 되면 좌변이 너무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 여기를 이어놓는 교환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어렵습니다 오유진 선수. 진짜 어려워요. 저는 여기 있는 교환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유진 선수가. 찔러지게 되면 너무 좌변이 다치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두면 시간패거든요. 한 수를 두긴 둬야 되는데. 아, 멋쩍은 웃음을 짓죠. 어려워, 오유진 어려워. 선수도 둬야 너무 됩니다.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 오유진 둬야 선수. 돼요. 진짜 두기 싫은 한 수가 나왔어요 지금. 네, 자, 두자마자 선수 교체가 되고요. 아, 오유진 선수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뒀는데.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거기 붙이는 게 좋아서 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두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앙 쪽 검토는 잠시 밀어놓고요. 아, 김다빈 선수 하변 쪽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4쿼터에서는 김다빈 선수와 송규상 선수가 만납니다. 자, 송규상 선수 팀 내 가장 최상위 랭커죠. 네, 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랭킹이 제일 높아요. 네, 그리고 이 전체 선수를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전체 리거 중에 랭킹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송규상 감독이 안 그래도 이제 큰 소리를 땅땅 치는데 지금 랭킹이 제일 높기 때문에 팀 내에서 송규상 선수의 입김이 엄청나게 강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변 쪽에 차단하는 그 진행을 시켰고요. 네, 여기까지는 아마 두 팀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흙이 바로 이런 데를 끊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하변을 끊는 게 워낙 강력하거든요. 하변을 받아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호구 쳐서 받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볼 이어서 받아요. 네, 이거는 그래도 약간은 흙이 살 때 모양이 약간은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고 치중 가게 되면은 흙 모양이 조금은 손에 왔어요. 이은 것은 확실히 실수입니다. 지금. 호구 쳤을 때 뭐가 싫었다는 걸까요? 뭔가 모양이 안 내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확 벌어지는 이유가 춘천팀에는 검토를 해도 그 작전 타임 해도 좋은 게 여기를 있습니다. 찌를 때 오일준수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교환을 하고 밀어가요. 이러면 하변이 엄청 위험해졌어요. 끊어도 단수 치고 쫓아가면 잡혔거든요. 지금 중앙이. 이젠 하변이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은수가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여기 밀고 들어갔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안 떠올라요. 오유진 선수가 거기를 있는 게 정말 싫어했거든요. 자, 일단은 중앙 쪽 약점을 그냥 보강했고요. 네, 지금도 그래프가 백 쪽으로 확 기울 텐데 이것은 백이 여기를 마찬가지죠. 여기를 이어서 보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끊어도 막아서 지금 백이 여기를 꼭 후스로 이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이어서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강하고 하변을 쫓아가면 하변이 잡혔거든요. 근데 김다빈 선수에게는 그게 안 보이죠. 네, 놓쳤어요. 지금. 네. 봤다면 미리 뒀을 거예요. 그렇죠. 봤다 그랬으면은 무조건 호구 친 걸로 뒀을 거고 이제 송기상 선수는 그래도 여유가 생겼죠. 막아서 어느 정도 하변에서의 삶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흙이 정말 살아둬야 되죠. 네, 이거 안 살게 되면 너무 한 수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둘만한 자리도 없거든요. 이제 송기상 선수가 고민이 될 만한 자리는 뭐이 정도일까요? 하나 끊어놓고 살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좋을지. 근데 이 끊어놓는 교환이 이제 한눈에 이게 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차이는 좀 좁혀졌습니다. 자, 살아두었고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그래도 춘천팀 입장에서는 작전 타임이 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우변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또 흙이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확 기운 이유는 흙이 받아만 준다면 김다빈 선수의 이 교환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를 끊어놓고 좌변을 밀어가면은 지금 좌변이 백이 순식간에 모양이 다 망가지거든요. 거의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끊고 우변을 무시하고 좌변을 강하게 공격하면 백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칸을 딱 뛰게 되면은 흙 모양이 선수로 다 깨지기 때문에 받는 쪽으로 뭔가 생각이 가거든요. 지금은. 네. 자, 일단 젖혀서 교환을 해놓고 젖혀놨다는 건 받겠다는 뜻 아닌가요? 일단 시간 하나 벌었죠. 시간 벌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강심장이라면 손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최상위 랭커인 송규상 감독 겸 선수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테 받아두고 싶어요. 너무 이게 네. 손 빼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오. 손을 돌렸어요, 일단. 근데 그 진행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왜냐면 백이 여기에 손을 돌린다는 것은 좌변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백이 받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냥 받아서 진행시키면 사실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을 빼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끊었을 때도 백이 손을 빼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흑돌이 있으면 백이 손을 돌릴 때 문제가 되는 게 끊는 게 성립돼요. 그래서 이게 축이 안 됩니다. 따먹혀서. 그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근데 김다빈 선수는 아예 다른 쪽을 보고 있었네요. 아예 최강수를 두어가네요.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를 둬서 흙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자, 정확하게 두었습니다.
이 우하 쪽의 흙은 어떻게 되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두 선수가 강대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앉아서 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집만 내고 사는 건 말이 안 되고 흙도 최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든지. 일단 묘한 곳을 또 찔러갑니다. 근데 그것은 그래도 백이 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서 무시하면은 흙이 여기를 패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패로 끊어야 돼서 백이 꽃놀이패가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일단 김다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게 되면은 흙이 확실히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해야 되고 근데 받는 게 마지막까지 생각이 나요. 망설였는데. 네. 자, 결국엔 붙여서 받아두었고요. 그만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었고요. 사실 송규상 선수가 팀 내 최상위 랭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김다빈 선수도 이 빙상 원료도시 춘천팀의 일지명이자 또 최상위 랭커 선수거든요. 네네. 또 올해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기사회 리그에서 변상일 선수를 꺾은 전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김다빈 선수가. 어떻게 보면 팀 내 최고수들끼리 만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네. 4쿼터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팀 내 최상위 랭커들조차 한 수 한 수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는 송기상 선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은 가만히 나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흙이 젖히는 게 일감이거든요. 네. 가만히 나온 일단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운 수법들이네요.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받으면은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받으면 한 점을 잡겠다. 재치 있네요. 막상 재치 있는 수순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다빈 선수는 그 한 점은 내줘도 된다. 한 점은 버릴게,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수순이고요. 근데 이 판단이 또 좋았다고 합니다. 또 송기상 선수 입장에서 막상 버리니까 또 가져가기가 싫죠. 이렇게 두려고 둔 건데 상대가 기꺼이 버리니까 약간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잡아두었고요. 거기요. 아예 흙 모양을 이렇게 끊어달라는 얘기예요. 끊으면 여기까지 단수를 쳐서 흙 모양을 진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다. 두 점을 내주고 이런 진행을 원하는 건데 이제 송기상 선수 당연히 끊을 수 없죠. 이제 이어서 오히려 반발을 해야 돼요. 늘어서 반발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타협이 나오겠습니다. 중앙은 백이 가져가고 우변은 그래도 흙이 여기를 나와 끊게 되면은 이 두 점은 흙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변에 흙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이 진행은.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확실히 성공적으로 보이거든요. 김다빈 선수의 승부호흡이 되게 좋았어요. 네, 흙을 좀 강하게 몰아치면서 송기상 선수가 또 시간이 없는 것을 노린 것인지 강하게 몰아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지금 흔들리죠. 최악의 한 수입니다. 그거 진짜 너무 안 좋은 수가 나왔어요. 그 수는. 그러니까 나가 끊는 게 어렵다고 보고 한 점을 잡은 수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추가 기울었는데요. 갑자기. 사는 형태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이거는 양 선수 모두 송기상 선수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고 김다빈 선수는 이거 웬만하면 내가 가져가겠는데 라고 느낄 만한 장면이에요. 이거 흙이 그 두터웠던 세력이 지금 쌈짓 뜨고 네 집을 내고 사는 장면이거든요. 김다빈 선수의 승부 호흡이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아, 지금쯤 이제 검토실의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 진남토건 검토실은 확실히 좀 말이 없어졌어요. 네, 이 윤찬희 선수의 뒷모습만 봐도 좀 고통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만만치 않아졌나요? 거길 있는 게, 거길 막아가는 게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네, 거기 하나 나가죠. 그리고 여기를 따라 나가면은 생각보다 백 모양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일단 송규상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거기를 나가서 두면은 막상 백 모양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승부수를 걸어볼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를 이으면은 김다빈 선수의 원하는 거예요. 일단 막아서 안 되거든요. 고민하는 송규상 선수. 네, 지금 춘천팀 검토실에서는 여기를 젖혀간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었어요. 거기가 춘천팀도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막을 때 여기를 끊어갈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벌레 백 모양이 그래도 정리가 되고 있어요. 흙이 또 후수로 여기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남토건 검토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먹어줘. 지금 아니 해야 돼. 지금 이거 뽕을 뽑아야 돼. 이게 몰라 지금. 뽕을 뽑아야 돼 지금.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요. 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춘천팀은 지금 버려도 이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버리고 그냥 후반으로 가면은 백이 남을 것이다라고 형세 판단을 하고 있네요. 103점을 버리고 가도 된다라는 네. 거군요. 정확하게 그 수순대로 이제 김다빈 선수가 두어갔고요. 근데 막상 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춘천팀 입장에서는 백이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차이는 그래도 급격하게 줄었어요. 네.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송규상 선수입니다. 지금 새 집반인데 아직 바둑 정리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상 어려운 후반입니다. 지금 송규상 선수가 하나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중앙의 백 모양이 이런 데를 하나 한번 늘어보는 게 어떨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으면은 늘어서 한 점을 살려 나오게 되면 또 여기를 치받아서 움직이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일단 늘어보는 것이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데요. 차단을 노려볼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송규성 선수. 일단 고기를 찔러 나와 끊고요. 전체를 끊어가겠다라는 뜻인가요? 네, 아마 많이 비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끊어갈 것 같아요. 전체를 끊어가서 물론 이 끊는 수가 집으로만 보면은 굉장한 대합수예요. 백이 젖혀 있는 자리를 공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는 대합수지만 송규상 선수가 어쨌든 백을 뿌리부터 끊기 시작했기 때문에 늘어서 백 전체를 압박할 수만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작전이고요.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막상 김다빈 선수가 방심할 수 없어요. 지금 송규상 선수 여기 늘어갈 거거든요. 늘어갈 텐데 일단 거기 하나 선수죠. 여긴 늘어갈 텐데 늘어갔을 때 김다빈 선수가 그냥 이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대충 살기만 하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계속 물러서게 되면은 흑이 계속 압박합니다. 그럼 막상 백이 안용이 두 집 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아, 전체가. 거기요? 여긴 좀 작았나요? 거기가 그러니까 두터운 수긴 한데 물론 흙은 두터워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백도 두터워졌어요. 거기가 이제 좀 아쉬운 이유가 흙이 여기 한 점을 살려 나올 때 이러고 나서 손을 돌릴 수가 없죠. 중앙이 또 끼어가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 점이 잡혀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상 백이 다 살아 있거든요. 송기상 선수가 너무 아쉬운데요. 이 진행은. 좀 백 대마를 더 추궁했어야 됐는데. 시간 연장책이죠. 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송기상 선수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안 보이니까 자꾸 좀 두터운 수법으로 계속 두어가는데 지금 백 모양도 같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우상 쪽에서 시간 연장책을 쓴 것만 봐도 송규상 선수가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진행이 백이 그냥 여기만 잡아버려도요. 흑이 이 잡아 들여가는 건 사실 푼돈이거든요. 이것은 백이 모양이 너무 완벽하게 정비가 됐고 이 진행은 흑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인데요. 이제 흑 한 점을 백이 잡아둔다면 완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98% 완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백이 중앙에 한 집이 있고 하변에도 모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치받고 이렇게 이어서 살 수 있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이에요. 송기상 선수가 상당히 아쉬움이 좀 짙게 남을 만한 진행이에요. 이 진행은.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송기상 선수 정확한 그 수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뭐 이런 데를 치받아서 흙 모양을 그래도 압박하는 수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유리한 입장에선 사실 이런 데 안 떠오를 거거든요. 중앙을 이어서 받을지 아니면 단수 쳐서 받을지 호구 쳐서 받을지 어쨌든 이 중앙 쪽에서의 수순들을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됐어요. 흙이 어떻게 보면 백 모양에 대해서 노림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김다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노려갈 필요가 없죠. 지금 중앙을 둘 겁니다. 근데 그냥 이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중앙 한 점에 흙 한 점에 이 준동을 없앤 수죠. 늘면 이렇게 마늘모로 둬서 잡혔다는 얘기예요. 타오면 나와서 잡혔다는 얘기죠. 안 보입니다. 시간 연장책을 계속 사용해요. 송기상 선수. 이게 문제가 지금 김다빈 선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다빈 선수의 시간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흙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계속 시간을 늘리는 송규상 선수고요. 가운데 백 대마가 살았다고 가정하면 흑은 정말 해볼 데가 없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진남토건팀의 작전 타임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송기상 선수의 이런 흔들림을 좀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잠깐 1분 동안 불러들여서 흔들림을 좀 방지해 줄 수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1쿼터 때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 빙상 원류도시 춘천팀에서 작전 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전략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불러드리게 되면은 송기상 선수도 같이 가서 이제 냉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불러드리면 안 됩니다. 춘천팀에서는 최대한 아껴야 되고요. 이제 송기상 선수는 더 이상 중앙의 백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백이 100%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백의 이 중앙의 모양이 너무 깔끔해졌고 실리적으로도 백이 흑의 보가였던 우변을 전부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앞서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거기도 상용 맥점이죠. 양쪽을 넘어가는 것을 맛보는 수인데 지금 이제 너무 아쉬운 부분이 흑 입장에서는 백이 가만히 늘어둡니다. 막아야 될 때 여기가 일단 흑의 모양이 전부 다 없어지죠. 그리고 중앙을 가만히 연결을 해두면 백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아, 선수로 연결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백이 또 선수 잡고 큰 자리를 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송기상 선수 입장에선 좋은 끝내기를 두어 갔지만 모양 자체가 너무 백한테 좋은 모양이에요. 저기가. 네. 자, 백은 빠지고 나서 선수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니면 김다빈 선수 입장에서 이런 것도 생각하겠네요. 여기를 맞고 넘어갈 때 물론 여기 흑은 살았습니다. 한 수 치고 하지만 여기 한 칸을 딱 띄어요. 따낼 때 띄어서 그림같이 상변에 2점을 가져오는 이런 진행도 아마 김다빈 선수의 그런 계획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민이 되네요. 늘어서 두어야 될지 흑도를 끊어가면서 두어야 될지. 김다빈 선수의 이 두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신예 기사답지 않게 굉장히 좀 침착한 것 같아요. 침착하고 물론 좀 급하게 놓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흔들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침착하게 한 수 한 수 두는 게 이 선수가 왜 요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이런 모습입니다. 네. 김다빈 선수 올해 좀 강자를 많이 꺾었었는데요. 기사회 협회 리그에서는 변상일 선수를 한번 꺾은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LG배 예선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이붕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네, 일단 뭐 변상일 선수나 김명훈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최고수이거든요. 이런 선수들한테 한 판 이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선수들을 꺾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내용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상대를 압박할 때는 잘 압박하고 또 이제 냉정하게 지켜둬야 될 때는 또 냉정하게 지켜두는 모습이 강약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빙상 원류도시 춘천은 또 이번 라운드를 춘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팀이거든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5라운드의 승리를 좀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네, 이제 부담도 물론 당연히 될 거고요.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하지만 또 춘천 시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응원이 뒤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춘천팀에서는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또 이런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좋은 수예요. 거기 뛴 것도. 따면 공배를 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뛰어서 2점을 잡아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를 이어버리면 중앙에 끊고 나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또 찌르면 살려야 되죠. 그때 여기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
전체 흙이 못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여기 안 때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흙에게. 네. 불리한 아. 입장에서 거기 때리기가 너무 싫죠. 그래서 안 받아줬는데요. 네, 이때 만약에 무심코 여기를 이으면 큰일 나요. 이으면 이제 송기상 선수의 노림은 여기를 찔러가는 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100은 받아야 되긴 합니다. 밀어서 받아두는 게 좋네요. 여기 들여다보면은 흙이 그냥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밍에 여기를 하나 찔러갑니다. 그때 막을 때 여기를 이어서 선수로 봤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막아서 두는 것이 되게 정수로 보여지고요. 송기상 선수의 이 표정을 보면은 약간은 좀 포기 아닌 포기를 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히 바둑이 좀 뒤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승패 형세 판단을 좀 해봤을 때 많이 어렵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이게 그리고 5잼반 차이여도 일단 최대로 버텨갑니다. 근데 여기를 이으면은 거기를 이었을 때가 문제거든요. 중앙을 받아야 되면 찔러서 잡혔어요. 찌르고 젖히게 되면 흙 전체가 잡힙니다. 그럼 이제 흙이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좌변을 받아서 살면 이제 여기 끊어갔을 때가 문제가 커져요. 네, 일단 이제 송기상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를 따내도 진 거 그냥 집으로 일단 버티자 하고 최대로 집으로 버티는 수를 두어갔고요. 근데 백 입장에서는 약간은 쉽네요. 지금 여기를 하나 끊고요. 끊으면은 흙은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찌르게 되면 4점이 잡히죠. 이을 때 뭐 다양한 수가 있겠지만 어렵지 않게 그냥 찝고 돌파합니다. 흙이 끊을 수가 없죠. 네. 이어버리면 흙은 하나, 둘, 셋. 백은 하나, 둘, 셋, 네수. 그 흙은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끊어가야 되는데 4점을 버리고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흙의 집이 다 깨졌죠. 오. 초읽기 몰려서 네. 일단 그래도 송기상 선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기회가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일단 흙은 차단하면 네 차단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뒤로 물러서면 무조건 졌기 때문에 차단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단하면 백은 어떻게 두나요? 차단하면은 차단 너무 하고 싶죠 지금. 일단 다음 수를 한번 볼게요. 차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약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참고도와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네. 좀 더 집이 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진행은 그냥 백이 가볍게 여기를 넘기만 해도 확실히 흙 모양이 다 부서졌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역전할 곳이 마땅히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중앙을 굳이 밀어가지 않겠죠. 그냥 넘어가겠죠. 네. 넘어가도 이겼다 흐름적으로 백이 무조건 앞섰거든요. 지금은. 김다빈 선수는 시간패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간패 당하면은 뭐 눈물 나니까. 또 아슬아슬하게 좀 착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다빈 선수가 진짜 입단한 지 팀에서는 입단으로만 보면 막내거든요. 근데 이 후반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이 진짜 뭐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같이 정말 능숙하고 예리하고 노련합니다. 뭔가 바둑이 만만치 않을 때는
상대의 시간이 없는 걸 노려가면서 최대한 상대 압박하고 바둑이 유리해지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또 마무리하거든요. 네. 이 선수를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자, 마무리는 정말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 이제는 좀 역전의 기회가 잘 안 보입니다. 네, 모양이 너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 끝내기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진남토건 팀도 정말 선수진이 탄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2승 3패를 기록하게 되겠고요. 네, 이제 만약에 2승 3패가 되면은 또 점심 먹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6라운드에서도 이 선수들이 어떤 부담감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게 되면은 팀이 갑자기 성적이 2승 4패로 이제 릴레이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긴 팀에서는 3승 2패에서 4승 2패로 갈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길목에 서게 되거든요. 네. 두 팀의 희비가 정말 엇갈리는 그런 한 판이 되겠습니다. 다른 팀들은 결과가 나온 팀들이 있네요. 일단 5라운드 2경기에서는 한국바둑중고등학교와 장수영 바둑도장의 대결에서 장수영 바둑도장 팀이 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팀은 정말 아마추어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데 성적이 좋아요.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고요. 팀 장수영 바둑도장에서도 그 릴레이 대국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와 또 주장인 김승진 선수, 감독인 이춘규 선수까지 정말 한 몸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5라운드 4경기에서는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 행복특별시도 대단하네요. 사실 팀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화려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화려한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4승을 달성하면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5라운드 5경기에서는 바둑의 품격팀과 부강테크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저는 근데 바둑의 품격이 세긴 센데 부강테크 팀도 멤버로만 봤을 때는 전혀 뒤처지지 않거든요. 네. 또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니까 부강테크의 승리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강테크 팀이 승리를 거뒀어요. 네, 부강테크 사실 바둑의 품격의 그 멤버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둑의 품격을 응원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제 부강테크의 그 면면을 봐도 이 선수들이 굉장히 또 훌륭합니다. 그래서 부강테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다빈 선수가 거기를 끼워가려고 하는데 정말 송규상 선수 입장에서는 불맛이 안 나는 자리예요. 여길 끼워가게 되면 흙이 물러서게 되면은 여길 또 붙여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흙 모양을 파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물러서자니 집이 또 줄어들었죠. 네. 아마 여기서 송규상 선수 입장에서는 돌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불맛이 안 나거든요. 지금 여기 끼움 당해서. 네.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거기를 내가 둬서 내 집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맛이 안 납니다. 정말.
다시 한번 판을 다시 살펴보고 있고요. 이게 또 송기상 선수가 선수이면서 또 감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좀 이 선수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래도 4쿼터에 이렇게 부담이 제일 큰 자리에 직접 나와서 대국을 한다는 것이 이 선수가 참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단체전은 이제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지만 개인전은 또 7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남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승부를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흑이 하변을 젖힐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심코 늘다가는 찝어도 단수로 오히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혀서 받을 때 있는 것이 정수고요. 그냥 살아둡니다. 거기 사실 반상 최대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김다빈 선수는 중앙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백대마가 살아있으면 이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걱정할 게 없죠. 네, 살아뒀고 좋은 판단이네요. 이게 근데 진짜 송기상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진 것보다 이 중반에서의 이 백대마에 대한 공격을 너무 못 들어갔다라고 본인이 좀 생각할 만한 그런 바둑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송기상 선수가 싹싹하게 던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쉬움이 좀 더 짙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습니다. 때는. 그리고 초읽기에 너무 몰려있던 상황이라 네, 좀 수읽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들에게 더 좀 가슴 아픈 순간이 이렇게 지는 것도 당연히 아프겠지만 이렇게 좀 힘을 써보지 못하고 지는 때가 더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아마 송기상 선수가 그런 아픔을 네,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바둑은 사실 진남 토건 팀이 못 떴다기보다는 춘천 팀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한 판이었거든요. 네. 홈에서 치러지는 빙상 원류도시 춘천 팀이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판이기 때문에 진남 토건 팀 괜찮습니다. 6라운드에 또 잘하면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시계를 껐습니다. 자, 김다빈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네요. 100불계승으로 결과가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복귀를 나눠보는 두 선수인데요. 아쉬움이 짙게 남을 것 같은 진남 토건이고요. 빙상 원류도시 춘천팀은 3승 2패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송기상 선수의 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패배보다 내용이 더 아쉬운 한 판이에요. 네. 진남 토건 송기상 선수의 입장에서는. 빙상 원류도시 춘천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빙상 원류도시 춘천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정말 양 팀 다 잘 싸웠습니다. 네, 양 팀 다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한 판이었고요. 하지만 그 빙상 원리도시 춘천의 김다빈 선수, 저는 이 선수가 정말 마무리가 이렇게 좋은지 오늘 좀 처음 봤던 장면이었고, 네. 이 선수 앞으로 참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 과연 6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6라운드입니다. 먼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경기에서는 한국바둑중고등학교와 부산 이붕장학회가 만났고요. 2경기에서는 진남토건과 장수영 바둑도장, 그리고 3경기에서는 올테스트 인포 빙상 원류도시 춘천, 그리고 4경기 바둑의 품격과 의정부 행복특별시, 5경기 사이버오로와 부강테크, 6경기 메가더 장군과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는데요. 4경기를 살펴보면 바둑의 품격팀이 현재 3승 2패, 그리고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4승 1패로 상위권인 두 팀이 만났어요. 네, 특히 의정부 행복특별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마지막 라운드인 6라운드 단체전에서 6라운드를 이기게 되면 단독 선두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기고 싶은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바둑의 품격에서는 방금 이제 5라운드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판을 이겨야 이제 승점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팀 간의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6라운드도 정말 기대되는 대결들이 많습니다. 6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홍무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